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금거래소TV 금알람의 송종길입니다. 국제 정세 변화가 좀 더 악화 일로로 가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도 좀 더 가중되는 것 같고요. 국제 금값도 다시 상승 국면에 접어든 걸로 보여집니다. 한 주 동안 금값 변화를 놓고 봤을 때 오늘이 가장 좀 높았고요. 현재 금 국제가는 2,363불 하고 있고 그람당 기준가는 105,700원, 돈당 가격은 396,400원대 하고 있습니다. 실버는 1,380원을 넘어섰고요. 플래티늄은 44,100원, 팔라듐은 41,900원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지표 둔화 발표하고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전면전 긴장감 고조에 따라서 국제 금값은 전일 대비 큰 폭 상승했고요. 2주일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다녀간 이후에 상호 방위조약 서명을 하게 됐고, 미국의 상원 의원은 한국과 핵 공유, 핵 재배치 논의를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반도는 특히 우리 대한민국은 자원 빈국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그런 나라인데 긴장 조성이 신냉전으로 전환이 되면 가장 피해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봤을 때 평화만이 이 경제 성장의 밑거름이다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다음은 FX 스트리트발 뉴스. 중국 위안화 환율이 7개월 만에 최대 약세로 돌아서자 중국이 다시 기금속 구매를 재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을 다시 매입한다는 것은 중국에서 금을 많이 매수했기 때문에 금값이 많이 상승했는데 다시 재개가 된다 그러면 지금보다 금값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AP통신입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죠. 레바논 헤즈볼라 무장단체와 이스라엘 간의 전면전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쪽도 바람 잘 날 없을 거고요. 계속 지정학적 전쟁 위기감은 고조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키크발 뉴스입니다. 프랑스 은행은 11월 미선거를 앞두고 금에 큰 비중을 두고 유지할 것을 발표를 했답니다. 앞으로 미국 선거에 따라서 정세가 어떻게 변화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현재 금 보유 비중을 5%대로 유지하겠다라는 발표를 했고요. 세계 백금 투자위원회죠. WPIC는 미국과 EU의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 폭탄과 유럽과 남아프리카의 어떤 정치적 불확실성이 플래티늄 가격 상승을 촉발할 수 있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남아프리카 지역의 열악한 전기 인프라는 계속 몇 년간 문제가 됐고요. 이 재련소를 가동하려 그러면 그만큼 이 소요되는 국가 기반 산업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이 백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의 전기 부족 현상, 그 다음에 근로자들의 열악한 환경, 이런 부분이 대두되고 있고요. 특히 또 백금은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에서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뭔가 이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언밸런스적인 측면이 앞으로 불거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키코발입니다. 세계금협회 월드 골드 카운슬에서 발표를 해놨는데 세계 각국 중앙은행 등에서 1년 내에 금을 추가로 더 보유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중앙은행의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금 가격에 역풍을 불어 넣을 것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중앙은행들의 각국 중앙은행이 되겠죠. 금 매수세가 더 크게 증가된다 그러면 금값의 우상향 쪽에 견인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발 뉴스입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 국가 부채는 2034년까지 50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767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G1, 그다음에 세계 경찰로서의 확장성은 어느 정도 이제 한계가 있을 것이고, 자국 중심주의로 전환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은 미국 경기가 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키코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에서의 실버에 대한 전망 기사인데요. 2026년까지 국제 은값은 온스당 35불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30불이니까 5불 정도 더 추가 상승한다는 건데 그보다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현재는 뭐 각국 중앙은행이라든지 일부 투자자들은 금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은이 향후 이 경기가 살아났을 때 그다음에 그린 에너지 정책 등에 힘입어 뭐 태양광 전지라든지 전기 자동차라든지 쓰임새가 더 높아질 거기 때문에 분명히 금보다는 차익 실현 규모가 더 커질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인도 또한 태양광 발전에 확장성을 놓기 위해서 1사분기에 뭐 300실버가 유입됐다라는 것을 앞선 유튜브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글로벌 뉴스입니다. 세계 달러 패권의 비중은 감소할 거고 금을 글로벌 통화로 사용할 전망에 따라서 신흥국가들 안전자산 금 보유는 늘어날 거다라는 거고요. 자세한 내용을 보면 전 세계 모든 그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중국이 더 이상 금 매입을 안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고 중국은 계속 금을 매입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금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가장 유동성이 높은 통화 자산 중 하나로 남아 있기 때문에 다극 통화 세계에서 금이 점점 더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탈달러 동조 국가 중에 하나로 보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도 브라질이나 러시아, 인도, 남아프리카, 이란, 이집트, 에티오피아, 아랍에미리트 등 확장된 브릭스 국가와 새로운 무역 블록을 진입하려고 시도하고 있고요. 세계 인구의 절반이 브릭스 플러스 알파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석가들은 금이 여전히 무역 불균형을 해결하는 데 가장 좋은 중립자산이라고 지적하고 있고 더 많은 금을 사야 하는 것은 중국만이 아니고 전 세계 국가들, 특히 미국 달러에 크게 의존해 온 신흥 국가들의 금 보유가 증가할 것이고 금 보유고를 재구축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백금 투자위원회 WPIC 팔라듐 시장은 향후 몇 년간 심각한 공급 부족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 게이트죠. 폭스바겐에서 디젤 자동차 연비 속이는 문제가 생기면서 그 이후로 팔라듐이 촉매로서의 그 사용량을 많이 감소시킬 수밖에 없었는데요. 반대로 이제 가솔린 자동차가 많이 판매됐죠. 백금의 소비가 늘면서 팔라듐과 백금의 역전 현상이 이루어졌고요. 다만 팔라듐이 2025년까지 심각한 공급 사태를 보게 될 거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고려해서 팔라듐도 투자 상품이 있습니다. 한국금거래소 디지털에셋 생골드에서 이 팔라듐 호가 거래 지금 현재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 받고 있기 때문에 팔라듐의 호가 거래 투자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로 인해서 한쪽에서는 심각한 가뭄, 한쪽에서는 홍수를 겪고 있는데요. 이 기후 변화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현 세대에서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린 에너지 정책, 탄소 배출 중립 이런 부분이 장기적으로는 실버에 투자할 만한 뭔가 동력이 되지 않느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더위가 예상되는 이번 주말 연휴 시원한 곳에서 가족분들과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